지금 당신을 분노로 떨게 만드는 뿌리 깊은 원한과 증오, 마치 영원히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감정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 90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단 1초도 더 길지 않아요. 나머지 수십 년은 마치 당신이 각본가가 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드라마일 뿐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리나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화면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네가 뭘 알아? 그 자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라고 소리치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든, 돈을 떼먹었든, 감정을 배신했든, 그 사건에 대한 당신 몸의 진정한 반응은 단 1분 30초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느끼는 분노조차도 생리적인 수명이 제한적입니다. 90초를 넘지 않아요. 이것은 신경과학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에 있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그것이 호랑이를 봤을 때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친척을 봤을 때든 상관없이 시상하부는 즉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투쟁 도피 호르몬을 혈류로 분비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화학적인 반응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학물질들이 순환하고 대사되어 결국 90초 만에 몸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원한이라도 분노의 생리적 절정은 단 90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1분 30초 만에 해독 과정을 마쳤는데 왜 2년 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불쾌한 말을 생각하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까요? 왜 샤워를 할 때조차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고 상사가 5년 전에 줬던 불쾌한 눈빛을 떠올리며 100가지의 재치 있는 반박 대사를 생각해내는 걸까요? 그 화학 반응이 이미 끝났다면 지금 이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누구일까요? 잔인한 대답이지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90초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이 가진 위대하면서도 어리석은 능력, 바로 반추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억의 조각들로 짜맞춰진 거대한 환상의 극장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참으로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고장난 녹음기처럼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아니, 더 나아가 오늘 밤 늦고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 몸은 지쳐 있지만 뇌는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 사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소한 일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되감기하며 마음속 거대한 스크린에 투영합니다. 단순히 되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색을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극적인 조명을 비추고 자신의 억울함에는 비극적인 배경음악을 깔아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과장하고 자신은 더 순진하게, 상대방은 더 비열하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되풀이할 때마다 뇌는 기억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충실하게 코르티솔을 다시 분비합니다. 원래의 90초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지만 이 자기 최면적인 되감기를 통해 90초를 90분, 90일, 심지어 90년으로 인위적으로 늘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의학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능동적인 자기학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독입니다. 고통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피해자라는 극적인 감정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바로 억울하게 당한 선량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혈압, 심장병, 불면증, 탈모를 유발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독을 스스로에게 주입합니다.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려고 합니다. 고전적인 선, 공안을 생각해 보세요. 늙은 스님과 젊은 스님이 산길을 걷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 내려놓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젊은 스님은 뒤따라가면서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스승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계율을 어기신 건가? 스승님을 고발해야 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해가 질 무렵 젊은 스님은 마침내 폭발하여 늙은 스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은 여자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업고 갈 수 있었습니까? 늙은 스님은 땀에 젖고 숨을 헐떡이는 어리석은 제자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을 건널 때 그 여자를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네는 왜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해했다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일을 잊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여인, 그 분노의 짐, 해결되지 않은 원한, 사과받지 못한 그 순간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젊은 스님은 피곤했을까요? 네. 하지만 그 피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자신입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 그의 등에 실제로 여인이 엎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꺼지지 않는 영사기가 문제였습니다. 늙은 스님은 현재 순간에 살면서 그 90초 동안의 사건에 반응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전형적인 현대인처럼 끝없는 두 번째 화살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아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그리고 화살에 맞은 것 때문에 슬픔, 분노, 두려움을 느끼고 울부짖으며 하늘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어떤 화살이 더 아플까요? 물론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육체적인 고통, 90초 동안에 피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 상황이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 그 고통을 집어들고 자신의 심장에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첫 번째 화살은 보통 한 번만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뽑았다가 다시 꽂고 또 뽑았다가 다시 꽂는 과정을 수백 번씩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하지만 사실 신은 너무 바빠서 당신을 특별히 괴롭힐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처를 평생의 상처로 만드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오만한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경험이 전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착각입니다. 당신의 분노,
질투, 원망은 수십만 년에 걸친 인간 진화 과정에서 남은 가련한 생존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위험한 원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정적인 편향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항상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기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말이죠. 먹을 과일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한 끼 식사를 놓치는 것일 뿐이지만,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고통을 되새기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복을 깊은 애정이나 원칙으로 미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 불의를 참지 못한다, 거나 배신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원칙적인 말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매달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의 잘못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당신에게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했던 모든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고 한다면 당신은 갑자기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상사를 저주하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리던 그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그 엄청난 공허함이 당신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보다는 차라리 고통에 매달리는 것을 택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모순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고통이라는 구명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놓지 않으려 하고, 그러면서 물이 너무 차갑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미는 바보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일에 무관심한 감정 없는 로봇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이고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고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번에 혈압이 치솟는 순간이 오거나 그 빌어먹을 친척이 저녁 식탁에서 또 그 고전적인 헛소리를 할 때 서둘러 화를 내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속으로 실험을 해보세요. 스톱워치를 켜고 좋아, 생리적 반응이 시작됐어. 90초 카운트다운 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더라도 혹은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 과정을 지켜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머리로 피가 쏠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목이 조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치 창밖의 폭풍을 바라보듯이 이러한 반응들을 관찰하세요.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 즉 내면의 계산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이 에너지는 마치 조수처럼 서서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분노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외로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를 모욕할 만한 말을 떠올리거나 작년에 불쾌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거나 그를 악마처럼 상상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길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치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는 버릇없는 아이를 대하듯 당신의 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실제로 간격이 존재하며 그 간격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사람이 갑자기 금연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하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수십 년 동안 중독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반격하지 않으면,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얻는 승리가 혈관 탄력성을 잃는 대가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수천 번 죽였지만 현실에서 그 사람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반면 당신은 코르티솔 중독에 시달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걸까요? 장자는 빈 배 이론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강을 건너는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배가 부딪히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 하겠지만 자세히 보니 그 배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배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 안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며 눈이 멀었냐고 욕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충돌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배 안에 누군가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빈 배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업보, 유전자, 성장 환경,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렇게 화를 낼까요? 당신에게 모질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감정의 노예, 피해자입니다. 노예와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빈 배처럼 대하고 당신 자신도 빈 배처럼 대하세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존심, 존엄성, 그 환상적인 자아를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자신을 텅 빈 그릇으로 여길 때 분노는 계곡을 지나는 바람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소리는 날지 모르지만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심오하게 들리죠? 마치 현명한 현자가 할 법한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실용주의입니다. 불확실성, 소음, 갈등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이러한 해로운 감정이 내면에 쌓이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기 연민의 행위입니다. 유기농 식품에 돈을 쏟아붓고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국 스스로 만든 감정의 독을 한 사발 마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그 90초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단지 몸의 일시적인 오작동일 뿐. 시스템의 자동 정화 과정입니다. 쓰레기를 주워 다시 먹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음번에 그 분노를 유발했던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면 비록 냉소적인 미소일지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장면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한 번의 미소로 악순환은 끊어집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고 성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관찰자가 되어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고 제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다음 몸을 돌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세요.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건은 사실 90초 후에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이 영상이 거의 끝나가니 당신의 뇌 속 화학물질들도 대부분 대사되었을 것이고 이 채널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던 목소리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텅 빈 공간입니다. 이 텅 빈 공간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지루하거나 심지어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그 공간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이 텅 빈 공간이 잠시 머물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직 그곳에서만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